네, 안녕하세요. 춘해보건대학교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검영법 기초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말 그대로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검영법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까지 학습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학기를 공부해도 사실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얘기를 하면 이 한 번 검영법에 익숙해지게 되면 기타 어떤 타각식 굴절 검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굴절 이상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검사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정말 기본적인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검영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사광과 반사광의 움직임을 가지고 판단하는 중화, 동행과 역행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내가 검사하는 사람이 원거리를 주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사거리 보정 렌즈를 뭐 시험태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포롭터도 상관없고요. 포롭터에 보면 보조렌즈 다이얼에서 검영법 하는 그 R이라고 써져 있는 다이얼 있잖아요. 그걸 보조렌즈를 R에 놓은 상태에서 검영법을 시행하게 되면 포롭터에 플러스 1.50 다이옵터에 플러스 렌즈가 자동으로 장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검사 거리가 67cm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팔 길이가 좀 짧아서 50cm에서 검사를 하겠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보조 렌즈는 플러스 2 다이옵터를 장입해야 하겠죠. 어찌됐든 여기서는 그 보조 렌즈에 대한 얘기는 일단은 떠나서 보조 렌즈를 장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할게요. 어찌됐든 해당 검사 거리 6m라면 원거리에서 굴절 이상도를 일단 평가를 해야 하니까 원거리를 피검사자가 주시하게 한 상태에서 중하점을 찾는 거죠. 중하점이라는 건 내가 검영기를 좌에서 우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흔들어서 반사광의 움직임을 봤을 때 반사광의 움직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동공 전체의 빛을 채운 상태를 우리는 중화라고 얘기하고요. 화면 좌측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입사광을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망막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반사광도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것은 동행이라고 얘기하고요. 화면 오른쪽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사광을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망막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반사광이 좌측 왼쪽으로 움직이다면 역행이 되는 겁니다. 이 중화와 동행과 역행에 대한 개념을 왜 알아야 하냐면 만약에 중화가 나타나게 되면 장입하는 렌즈는 뭐 장입할 게 없죠. 이미 교정이 다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동행이 나타나면 눈앞에다 피검사자의 눈앞에다가 플러스 렌즈를 장입하는 겁니다. 이때 중화가 나타난다고 하면 검사가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중화가 나타나지 않고 역시 동행이 나타난다고 하면 더 높은 플러스 굴절력을 부과, 또 계속해서 동행이 나타나면 더 높은 플러스 굴절력을 부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중화가 나타나는 지점에서 검사를 끝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역행이 나타나는 그 시점까지 플러스 렌즈를 부과하고 역행이 반대 동행이 나타나다 역행이 된 바로 전 단계의 플러스 렌즈가 그러니까 즉 중화값이겠죠. 그게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이 사람이 착용해야 하는 안경의 굴절력이다. 즉 처방 안경의 굴절력이다. 뭐 달리 얘기하면 뭐 굴절 이상도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만약에 역행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눈앞에 마이너스 렌즈를 부과하고 또 검영법을 시행하겠죠. 그랬을 때 계속해서 역행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면 상황이라면 더 높은 마이너스 렌즈, 더 높은 마이너스 렌즈, 더 높은 마이너스 렌즈를 부과하다가 역행이 동행이 나타날 때 바로 전 단계까지 부과한 마이너스 굴절력이 이 사람이 착용해야 할 안경의 굴절력이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검영법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판단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항목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사광의 빠르기를 봐야 하고요. 세 번째는 반사광의 밝기를 살펴봐야 하고요. 네 번째는 반사광의 넓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지금 화면의 제일 오른쪽이 중화 단계이고요. 제일 좌측이
교정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는 뭐 어떤 것도 교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뭐 근시일 수도 있고 원시일 수도 있고 또 달리 얘기하면 역행일 수도 있고 중하일 수도 있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정확하게 교정된 값이 중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근시 마이너스 4다이옵터로 교정되는 근시 아니라면 제일 좌측이 아무 렌즈도 부과하지 않은 상태일 거고요. 중간 단계라면 한 뭐 마이너스 2다이옵터 정도를 부과한 상태겠죠. 그리고 맨 오른쪽이 마이너스 4다이옵터의 안경 렌즈로 교정하게 되면 중하가 당연히 나타나겠죠. 이 화면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것은 중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반사광의 빠르기는 빨라지고 반사광의 움직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역행이든 동행이든 관계없어요. 또 밝기가 아주 밝아집니다. 또 중하는 제일 넓게 동공 전체를 반사광이 가득 채우는 걸 중하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중하가 되면 될수록 아주 반사광의 넓이도 넓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굴절 이상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게 원시든 근시든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이 굴절 이상도가 낮은 사람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마이너스 2다이옵터로 교정되는 근시안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0다이옵터로 교정되는 근시안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2다이옵터로 교정되는 근시안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0다이옵터로 교정되는 근시안보다 반사광의 움직임이 더 빠르고 또 반사광의 밝기도 더 밝고 또 반사광의 폭도 더 넓을 겁니다. 따라서 반사광의 밝기라거나 움직임이라거나 폭만을 가지고 이 사람의 굴절 이상도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말 능숙한 이 검용법을 시행하는 사람은요, 반사광의 빠르기, 밝기, 넓이만을 가지고 이 사람의 대략적인 굴절 이상도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중하값에 가까울수록 반사광의 속도가 빨라지고 움직임의 속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반사광의 밝기가 밝아지고 또 넓이가 넓어진다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부 다 화면을 리셋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은 정시인 사람인 경우에요.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내가 검연기를 좌에서 우로 흔들었을 때 동공 전체가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나타나네요. 그죠? 그러면 중화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정시인 사람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내가 근시 한 2다이옵터 정도를 가정해 볼까요? 근시 2다이옵터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입사광과 반사광의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이는 역행이 나타났고요. 반대로 원시 2다이옵터를 가정하면 입사광과 반사광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근시가 아주 심한,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교정되는 안경의 굴절력이 마이너스 쪽으로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근시 2다이옵터인 경우, 2다이옵터로 교정되는 근시안인 경우입니다. 당연히 역행이 나타날 거고 반사광의 속도나 또 폭은 한 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5다이옵터 정도를 가정해 볼까요? 그럼 저 안쪽에 지금 반사광이 어떤가요? 반사광의 밝기도 아주 흐려지고요. 폭도 아주 중간에 보면 선명한 부분은 아주 좁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상태처럼 이렇게 흐리게 보인다고 하면 또 뭐 물론 이제 속도도 느리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전체적인 밝기도 좀 어둡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역행이니까 근시가 있는 상태이고 근시 그 안경 굴절력이 상당히 높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지금 이게 시뮬레이터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중간에 이 폭이 얇게 나타나지만 이 얇은 걸 보면 안 돼요. 그 반대 뒤쪽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 밝게 보이는 폭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어떤가요? 약간 역행이 나타나면서 동공 전체가 지금 밝게 비추고 있죠. 그런데도 역행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근시이긴 한데 이 중간에 지금 밝게 비추는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뮬레이터라서 좀 약간 좀 뭐랄까 보여지는 게 좀 잘못 예시라 그럴까? 잘못됐다고 할까요? 어찌됐든 그 뒤쪽에 전체적인 동공 안쪽에 전체적인 밝은 부분을 봐야 돼요. 어찌됐든 아주 넓고 속도도 아주 빠를 겁니다. 그쵸? 밝고 넓고 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속도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의 반사광을 봤다면 이 사람은 근시가 있는데 근시가 그렇게 심하지 않구나 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마이너스 한 3다이옵터로 교정되는 근시안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건 모르는 상태예요. 내가 여기 세팅은 이렇게 해놨지만 검사자는 지금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검역법을 한다고 봅시다. 자, 이렇게 입사광을 좌우로 흔들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상하로 흔들어서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반사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금 살펴보면 역행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렌즈를 부과해야 되겠죠? 그러면 눈앞에다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한 1다이옵터를 한번 부과해 볼까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검역법을 했더니 여전히 역행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해주는데요? 당연히 또 마이너스 굴절력을 더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또 검역법을 진행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밝기는 폭은 아주 넓어지면서 밝아졌죠? 조금씩 정답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다음에는 3다이옵터를 부과해서 이렇게 봤더니 거의 중화가 나타나는 것 같으네요. 근데 검사는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조금 더 근시 쪽으로 한도 수 정도 이동해서 또 검역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공이 밝게 보이죠. 중간에 이 얇은 띠를 보는 게 아니에요. 밝게 보이는데 동행이 나타났네요. 아까 역행이었잖아요. 그러면 한도 3다이옵터에서 3.25다이옵터로 넘기는 순간 밝기는 전체적으로 밝게 나타나지만 동행으로 바뀌었다면 바로 그 전 단계인 3다이옵터가 이 사람에게 교정되는 안경 렌즈의 굴절력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검사를 끝내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난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90도 반대로 뒤집어서 90도 방향도 이렇게 한번 검역을 해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여기도 중화가 나타났네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90도 방향에서도 마이너스 3다이옵터, 또 180도 방향에서도 마이너스 3다이옵터로 교정되니까 이 사람은 난시가 없이 근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검역법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다이옵터로 교정되는 근시안이구나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게 있죠. 만약에 검역법을 시행하기 전에 검사 거리에 대한 플러스 렌즈를 통해서 검사 거리 보정 렌즈를 장입한 상태에서 검사가 이렇게 진행됐다면 검사가 끝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검사 거리 보정 렌즈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상태에서 뭘 해주면 되나요? 마이너스 검사 거리만큼의 버전스를 여기에다가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검사 거리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사 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50cm라면 2다이옵터만큼의 플러스 버전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다가 플러스 렌즈를 덧대야 돼요. 플러스 렌즈를 덧댄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만약에 검사거리 보정 렌즈를 덧대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 버전스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다이옵터 빼기 검사거리 2다이옵터의 버전스 마이너스 2 하면 최종 처방값은 얼마입니까? 그죠? 마이너스 5다이옵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좀 헛갈리는 게 싫으면 아예 검사하기 전에 내가 50cm에서 검사를 할지 67cm에서 검사할지를 결정하고 눈앞에다가 그 검사 거리에 대한 버전스만큼을 플러스 렌즈로 장입한 상태에서 검역법을 진행했다면 이 마이너스 3다이옵터가 검사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검사거리 보정 렌즈를 장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내가 예를 들어서 50cm에서 검역법을 시행했다면 버전스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50을 미터로 바꾸고 0.5분의 1 역수로 나눠주면 그게 버전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2다이옵터의 버전스가 나오니까 그 버전스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다이옵터 안경 렌즈를 장입했죠. 거기에 빼기 버전스 2다이옵터를 해주게 되면 최종 처방값은 마이너스 5다이옵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헛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버전스에 대한 게 헛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검사를 하기 전에 눈앞에다가 검사거리 보정 렌즈를 장입한 상태에서 검연법을 진행해라. 그러면 이렇게 막 계산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다. 자, 이번에는 자, 리셋하고요. 플러스 렌즈로 한번, 아니, 플러스 안경으로 교정되는 원시안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지금 내가 세팅한 건 플러스 3다이옵터지만 검사자는 이걸 모른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검영을 해봅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검영을 했더니 동행. 자, 수직 방향도 검영을 했더니 동행. 어찌됐든 간에 눈앞에 이제 부과해야 되는 렌즈는 플러스 렌즈예요. 그렇죠? 그럼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플러스 렌즈를 한번 부과해 볼게요. 플러스 1다이옵터를 부과한 상태에서 수평 방향으로 검영을 해봤더니 아직도 동행이네요. 사실은 또 수직 방향도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한쪽 방향만 빠르게 설명할게요. 자, 동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높여야 되겠죠. 자, 빛이 밝아지는 거 보이죠? 또 동행이네요. 그러면 더 높이겠죠. 그래서 거의 중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도수 더 플러스 방향으로 더 진행한 상태에서 거의 중화인데 뒤에 보면 약하게 역행이 되는 게 보여지죠. 그럼 중화였다가 역행이 되는 바로 전 단계인 플러스 3다이옵터가 이 사람에게 처방해야 되는 안경 굴절력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검사거리 보정 렌즈인 내가 50cm에서 검사했다면 플러스 2다이옵터의 검사거리 보정 렌즈를 눈앞에 장입했다면 그냥 여기서 검사가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장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검사거리 버전스만큼을 빼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50cm에 대한 버전스는 2다이옵터니까 플러스 3 빼기 2 해주면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최종 굴절력, 처방해야 되는 안경 굴절력은 플러스 1다이옵터가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검사거리 보정 렌즈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면 애초에 검사를 하기 전에 시험태가 됐던 호흡터가 됐던 눈앞에다가 검사거리만큼의 버전스를 장입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검사거리 보정 렌즈를 장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버전스만큼을 그냥 최종 나온 결과값에다 그냥 빼주면 돼요. 빼기 2, 50cm일 때 67cm에서 검사했다면 어떻게 해줘요? 빼기 1.5다이옵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40cm에서 검사했다면 빼기 2.5다이옵터를 최종 결과값에다가 해주게 되면 그게 최종 처방되는 안경 교정 굴절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근시나 원시와 같은 구명굴절력으로 교정되는 굴절 이상도를 평가했다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난시인 경우이잖아요. 그럼 한번 세팅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다이옵터에 마이너스 2다이옵터 축방향은 180도로 합시다. 일단 처방되는 안경 처방 값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스페리컬 마이너스 2다이옵터, 실린더 마이너스 2다이옵터, 안경 렌즈의 축방향은 기준 주경성 굴절력은 180도이다. 자, 이걸 근데 검사자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검사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랑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180도 방향을 검영을 했을 때 역행이 나오네요. 그러면 그냥 180도 방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굴절력을 부과하면 될 거고요. 자, 90도 경선 방향 어때요? 얘도 역행이네요. 그럼 결국은 90도든 180도이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렌즈를 부과하면서 중화값을 찾으면 되는데 이때 어느 방향이 난시 축방향인지가 궁금할 거예요. 사실은 기초에서는 그런 내용 궁금해할 건 없어요. 그냥 수직 방향, 수평 방향 그냥 다 검영을 해서 그에 알맞는 굴절력을 장입하고요. 굴절력 크로스를 그려서 90도 방향은 몇 다이옵터로 교정되는지 180도 방향은 몇 다이옵터의 안경 렌즈로 교정되는지를 각각 찾으면 되거든요. 자, 봐봐요. 일단 기초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알려줄게요. 자, 우선 자, 180도 방향 한번 쭉 검영을 해봅시다. 자, 역행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렌즈를 부과해야 되겠네요. 그럼 구명 굴절력을 마이너스 한 1다이옵터 정도 부과해볼까요? 아직 역행이네요. 마이너스 2다이옵터 정도 부과할까요? 거의 중화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도수 정도 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서 역행해서 동행으로 바뀌었네요. 그럼 그 전 단계인 마이너스 2 다이옵터가 180도 경선 방향에 처방해야 되는 굴절력이다. 즉 각막 눈을 기준으로 해서 180도 경선 방향에 처방해야 되는 굴절력은 마이너스 2 다이옵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십자표시 굴절력 크로스를 그리고 180도 경선 방향에 마이너스 2라고 그냥 써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90도 경선 방향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90도 경선 방향을 해봤더니 아까는 180도 방향은 중화가 나타나는데 얘는 역행이네요. 그럼 90도 방향은 더 마이너스 쪽으로 처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더 마이너스 쪽으로 착착착착 해서 마이너스 3 다이옵터를 한번 부과해 보고요. 아직도 역행이네요. 그러면 착착착착 또 마이너스 4 다이옵터까지 부과했더니 중화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한 돛을 더 마이너스 4.25 다이옵터를 부과해서 역행에다 동행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그 전 단계인 마이너스 4 다이옵터가 90도 경선 방향에 처방해야 되는 굴절력이죠. 그러면 굴절력 크로스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 표시를 그리게 되면 180도 경선 방향은 마이너스 2라고 쓰고요. 90도 경선 방향은 마이너스 4 다이옵터라고 쓰면 이러한 안경 렌즈로 처방되는 근시성 복난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는데요? 일단 더 낮은 굴절력의 마이너스 2 다이옵터를 스페리컬로 취해주고요. 그럼 스페리컬 마이너스 2 다이옵터 콤비네이션 실린더 4 다이옵터잖아요. 90도 경선 방향이. 그럼 마이너스 2 다이옵터에서 2 다이옵터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실린더 마이너스 2 다이옵터. 축 방향은 어디죠? 축 방향은 어디죠? 처음에 내가 마이너스 2 다이옵터 경선 방향, 이게 마이너스 2 다이옵터가 180도 경선 방향이었잖아요. 그럼 그 눈의 경선 방향이 축 방향이 되는 거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기초적인 난시의 검영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숙달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쭉 한번 봐요. 수평 방향 한번 보고요. 수직 방향을 한번 봐요. 어떤가요? 수평 방향, 이거 지금 잘못했어요. 지금 180도로 아까 가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페리컬 마이너스 2 다이옵터, 실린더 마이너스 2 다이옵터 180도로 처방되는 근시성 복난시인 경우에요. 어쨌든 검사하는 사람은 모르겠죠. 자, 일단 180도 경선 방향 착 하고 흔들어 봐요. 또 90도 경선 방향으로 한번 쭉 한번 봐봐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180도 경선 방향이 어때요? 빛의 밝기도 더 밝고 빠르기도 더 빠르고 또 어땠어요? 밝기, 폭도 더 넓죠?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 차이가 확 나잖아요. 이 상태 봐봐요. 어두침침하죠? 실질적으로 시뮬레이터라서 그런데 속도도 보면 좀 느리고요. 근데 폭도 아주 좁아요. 요 중간 부분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폭이 아니라 중간 부분, 선명한 부분 폭을 보면 상당히 좁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정할 수 있어요? 둘 중에서 180도 경선 방향이 둘 다 역행이니까 마이너스 렌즈로 교정되겠지만 더 낮은 굴절력의 마이너스 렌즈로 교정되겠다. 즉 달리 얘기하면 바로 이 방향이 난시의 축 방향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달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요쪽 방향이 축 방향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페리컬 마이너스 뭐뭐뭐 실린더 마이너스 뭐뭐뭐 AX 180도겠구나라는 걸 바로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밝았던 180도 경선 방향을 먼저 중화를 만들고 중화됐네?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줘요? 실린더 렌즈를 부과합니다. 이때 실린더 렌즈는 어떻게 해줘요? 축 방향을 180도에 부과한 상태에서 180도를 부과한 상태에서 실린더 렌즈, 마이너스 실린더 렌즈를 부과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줘요? 그렇죠.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아까 180도 방향 이미 검사가 다 끝났으니까요. 상대적으로 더 낮은 굴절력을 가진 방향이 난시의 축 방향이니까 당연히 실린더 렌즈를 180도 방향으로 놓으면 돼요. 그 상태에서 실린더 렌즈를 하나씩 부과하는 거예요. 자, 1다이옵터도 부과하고 검영해 보고요. 1.5다이옵터도 부과하고 또 검영을 해보고요. 2다이옵터도 또 검영을 90도로 해봤더니 거의 중화가 됐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랬죠? 한 돛을 더 간 상태에서 역행이었는데 동행으로 바뀌었네요. 그럼 그 전 단계인 마이너스 2다이옵터가 요
실린더 렌즈의 굴절력이다. 따라서 최종 처방해야 하는 안경의 굴절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스페리컬 마이너스 2 다이옵터 컨비네이션 C 마이너스 2 다이옵터 축 방향은 180도 방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좀 숙달된 사람은 이렇듯 구명 굴절력 렌즈 하나와 원주 굴절력 렌즈 하나를 가지고 아주 빠르게 검영법을 진행해서 최종 처방되는 안경 렌즈의 굴절력을 찾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원시인 경우에는 그냥 지금 역행이 됐던 게 동행이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산안시의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증란시나 동안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아까 봤잖아요. 내가 움직이는 것과 반사광이 정확하게 내가 지금 90도 방향으로 입사광을 비췄더니 반사광도 90도가 나타나죠. 그런데 만약에 산안시다. 한 140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평 방향으로 내가 검영을 했더니 안쪽에 반사광이 90도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어긋나 보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산안시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안쪽에 보여지는 반사광의 각도 방향으로 내가 입사광선의 방향을 틀어주게 됩니다. 틀어주게 된 상태에서 이 방향과 지금 140도 방향이죠. 140도 방향과 140도 방향의 90도가 되는 50도 방향을 각각 검영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예요? 역행이 나타나죠. 또 90도 반대 방향은 뭐가 나타납니까? 얘도 역행이네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밝기가 밝고 폭이 넓고 속도가 빠른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요 방향이었잖아요. 요 방향이 지금 몇 도 방향이에요? 타보 방향각으로 따지면 몇 도 방향입니까? 지금 140도 방향이죠. 따라서 처방되는 안경 렌즈의 축 방향은 140도이다. 결국은 스페리컬 실린더 AX 14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더 밝은 쪽 140도 경선 방향을 구명 굴절력으로 먼저 교정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탁탁탁탁. 역행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교정해 보고요. 아직도 역행이네요. 그러면 톡톡톡톡. 또 더 높은 굴절력으로 1다이옵터씩 교정해 보고 거의 중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더니 이제 동행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다이옵터가 140도 방향. 그러니까 이 축 방향 140도 축 방향의 그러니까 굴절력 달리 얘기하면 이 사람이 써야 되는 안경의 난시 축 방향이 140도예요. 어찌됐든 그런 원주 렌즈를 아직 부과하기 전에 스페리컬 마이너스 2다이옵터 실린더는 아직 몰라요. AX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로 갈까요? AX 140도가 되는 거고요. 그럼 140도 방향으로 원주 렌즈를 부과하면서 자, 이번엔 어떻게 돼요? 이번엔 50도 방향으로 이 50도 방향으로 검영을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역행이 나타났죠? 그러면 140도 방향으로 실린더 렌즈의 축을 부과한 상태에서 50도 방향으로 이렇게 검영을 하면 되겠죠? 역행이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높여볼까요? 높이고 50도 방향 검영했더니 아직도 역행이네요. 그럼 조금 더 1.5다이옵터 해볼까요? 아직도 역행이네요. 그럼 2다이옵터 해볼까요? 거의 중화가 다 됐어요. 그러면 한 도수만 높여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역행에서 동행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그 전 단계인 마이너스 2다이옵터 실린더 렌즈를 부과한 상태가 바로 난시의 굴절력이 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래쪽에 보듯이 스페리컬 마이너스 2다이옵터, 실린더 마이너스 2다이옵터, AX 140도의 안경으로 교정되는 근식성 복난시안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검용법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게 뭐라 했죠? 중화가 어떤 건지. 뭘 알아야 돼요? 역행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또 역행에서도 굴절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사띠의 폭은 좁아지고 속도는 느려지고 어두워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주 저 뒤에 보면 속도도 느려지고 반사띠의 폭도 좁고 아주 어두워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내가 안경 렌즈로 교정한다라고 쳐볼까요? 그러면 교정하면 할수록, 즉 정답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반사띠의 폭은 넓어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밝아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원시의 경우에도 자, 원시는 당연히도 동행이 나타나게 되겠죠. 높은 원시와 낮은 원시의 차이는 반사광의 속도가 똑같이 동행인 건 마찬가지지만 반사광의 폭이 넓고 속도가 빠르고 밝기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더 낮은 플러스 렌즈로 교정되는 원시안이구나 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도 연습해보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 사람도 처음에는 모델 아이, 모형안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모델 아이보다는 직접 사람의 눈으로 검사하는 것이 실제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랑 일하는 동료가 있다면 서로 내 눈을 한번 좀 검사 좀 한번 해봐줘 하면서 서로 눈을 검사하고요. 이 사람이 굴절이 상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포롭터에다가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플러스 굴절력을 포롭터에다 임의적으로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의 눈앞에 플러스 렌즈를 덧댄 거니까 근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난시도 좀 만들어서 이 사람의 굴절 이상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또 검역법을 시행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검역법의 아주 전문가가 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얘기를 한마디 하면 검역법은 절대로 왕도가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검역법을 한 번 해본 사람과 10번 해본 사람이 다르고요. 10번 해본 사람과 100번 해본 사람이 다르고요. 100번 해본 사람과 1000번 검사를 해본 사람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결과값을 찾는 게. 따라서 이 검사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거는 일단 논외로 했어요. 근데 오늘 하는 내용의 수업의 핵심 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움직임의 상태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 빛의 반사광의 빠르기와 밝기와 넓이를 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중압값을 찾을 수 있느냐. 사실은 중압값을 찾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지나쳐 가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역행이었으면 동행을 찾고 고도수의 바로 전 단계 도수. 그죠? 역행이었으면 동행을 찾고 바로 그 동행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렌즈를 부과하고 그 바로 전 단계 도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난시를 검사할 때는 각각의 축을 모두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숙달이 되고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두 주경선의 방향을 찾고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밝기가 밝고 반사광의 움직임이 빠르고 또 넓이가 넓은 경선의 방향이 난시의 축 방향이다 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이는 원시와 근시에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가정한 건 마이너스 2다이옵터에 스페리컬 마이너스 2다이옵터에 실린더 마이너스 2다이옵터 180이지만 플러스 2다이옵터에 플러스 2다이옵터 180축이다. 이런 안경, 그러니까 구면 렌즈도 플러스 굴절력이고요. 원주 렌즈도 플러스 굴절력으로 교정되는 원시성 복난시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도 180도 경선 방향에서 동행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반사광의 밝기가 더 밝고 폭이 넓을 겁니다. 또 90도 경선 방향에서 어떨까요? 동행이지만 상대적으로 반사광의 움직임이 느리고 반사띠의 폭이 어떨까요? 좁고 또 어두침침하고 밝기가 이럴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런 것을 가지고 원시성 복난시도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오늘은 거기까지는 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런 그 검역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런 네 가지 움직임, 그 다음에 중하로 가면 갈수록 반사광이 속도가 빨라지고 밝기가 밝아지고 반사광의 넓이가 넓어진다는 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구명굴절력과 원주굴절력을 처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검영법의 기초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러면 이런 검사거리 보정 렌즈에 대한 얘기와 또 다양한 또 검영법에서 그런 스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은 검영법의 심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